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진행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개봉을 맞아서 감독님과 배우님들 총출동해 주셨는데요. 오늘 거에 대한 시간 끝날 때까지 자리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들을 바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입장할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장 부탁드릴게요. 그럼 앉아서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개봉일 또 첫 주부이기도 하고 오늘 참여하신 배우들 감독님 중에 이 관객과의 대화가 생애 첫 주부이라고 말씀 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 좀 긴장도 하시고 설레기도 하실 텐데 관객분들이 환한 미소와 뜨거운 박수로 주비 시간을 응원해 주시면은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감독님부터 관객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무슨 날씨에도 저희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공부특급의 연출과 각본을 맡은 김지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포특급에서 주연주 역할을 맡은 배우 고이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굳은 날씨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시간이 늦은데 돌아가시는 길 무사히 잘 돌아가셨으면 좋겠고 가시기 전에 좋은 평가 또 써주시고 나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포특급에서 성민 역할을 맡은 배우 이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기자분들 앞에서도 이렇게 서봤는데 사실 오늘이 더 떨리고 긴장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영화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금 빨리 집에 가고 싶으셔도 조금만 참아주시고 저희한테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얼마든지 물어봐 주시면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야 신녀 역할을 맡은 오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화 보시고 다소 공포스럽고 서글프신 마음을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 1시간 동안 GV 하면서 같이 재미있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연수 역할을 맡은 이기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잘 즐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 즐기다가 가시면 좋겠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어서 와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연 역할을 맡았던 아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 자리에도 관객과의 대화 처음 참석해 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공포 영화가 끝나고 관객과의 대화를 하는 게 되게 신기한 경험이에요. 왜냐하면 영화 속에서 되게 막 망가지고 막 별별일 다 겪었던 사람들이 너무 멀쩡하게 얼큰하게 나타나가지고 재밌는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는 시간이 특히 공포 영화 끝나고 나서가 더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공포 영화가 끝나고 하는 주비가 더 재밌고 또 화기애애했던 경험이 저도 있는데요. 오늘 여기 계신 감독님 배우님들과 영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현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천천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기실에서 감독님께 전해 들었는데 작품이 완성되지는 시간이 조금 더 전이라고 들었어요. 되게 개봉을 하는 게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4월달에 관객분들과 만나게 된 거 개봉 먼저 감독님 배우님들 축하드리고요. 감독 이 작품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공포특급의 첫 시작 지점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혹시 감기가 걸린 게 아닌가 하는 사람이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원래 보이스가 좀 허스키한 편이라서 특히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이 영화를 생각했던 건 어느 새벽 즈음이었는데요. 그러니까 평소처럼 정말 야식을 좀 준비하면서 제가 약간 백그라운드 음악처럼 유튜브를 틀어놨었는데 저희 유튜브 보면 알고리즘으로 해서 영상이 뜨잖아요. 그때 이제 흉가 체험하는 콘텐츠를 처음 접했습니다. 네, 그때 그걸 보고 좀 유심히 봤던 것 같아요. 나를 몰입을 해서 봤는데 보면서도 그때 문득 든 생각이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영화 제목 공부특급처럼 공부특급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게 짧은 무서운 이야기를 그다음 형태로 만들어낸 책인데 그 책이 그런듯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편 또 생각이 계속 연상이 되면서 예전에 저는 그 책을 여름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새를 읽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2025년, 2023, 4년 그쯤에도 지금은 어릴 적에 제가 책을 통해서 느꼈던 그런 공부감이 유튜브라는 매체로 바뀌어서 느끼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소재에 좀 더 많이 집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작을 드리겠습니다. 공포 영화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굳이 새벽에 야식을 먹으려고 준비를 하고 알고리즘으로 흉가 체험이 나오는 사람이 공포 영화를 만드는 건 뭐 당연한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영화 보고서 되게 좀 끝나고 막 무섭다기보다는 약간 좀 쓸쓸했거든요. 이렇게 감독님 배우님들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사실은 많은 공포 영화들이 어떤 젊은 주인공들이 호기심 때문에 뭔가 일을 그르치고 그러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들이랑 계속 맞닥뜨리는 이를테면 MBTI 피해 상황들이 되게 많은 게 공포 영화의 특징인데 이 영화 되게 명백하게 제2의 공포잖아요. 이게 다 모든 인물들이 이 공포랑 맞닥뜨리는 모든 순간들을 직업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단순히 막 공포적인 상황에 놓이는 게 아니라 공포를 계속 만들어내서 그걸로 밥을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 생계랑 공포가 너무 밀접하게 맞닿아있는 사람들이어서 영화가 진행되는데 내가 봤던 공포 영화들이랑 좀 결이 좀 다르다. 이거는 직업인들의 공포구나. 그냥 단순히 무서운 거를 좋아한다? 무서운 거를 보는 상황들을 즐긴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안 되면 내일 먹을 게 없고 이게 안 되면 내 장래가 좀 불투명해지는 그런 사람들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되게 쓸쓸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아마 관객분들도 마지막 장면에 현주의 대사 지옥에서 살아간다는 그 말이 되게 인상적일 텐데 어떻게 보면은 감독님께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영화 만들기도 어떤 상황에서도 끝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는 측면에서 주인공 현주의 직업인 유튜버도 영화 감독과 크게 다르지 않겠구나. 어떻게든 이 상황을 끝을 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으로 좀 더 광기에 놓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쓸쓸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무섭고도 쓸쓸한 영화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배우님들 현장에서는 사실 뭐 영화가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막 되게 즐겁게 할 수는 없었겠지만 뭐 씬이 촬영이 딱 컷이 되고 나면은 또 같이 이렇게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되게 돈독하게 지냈을 것 같아요. 처음에 공포특급 제안 받고 이야기 읽었을 때는 어떤 느낌 드셨는지 궁금하고 덧붙여서 현장에서 혹시 지금 촬영한 지 시간이 좀 지났지만 기억나는 일이 있다면 혹시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는 건지도 우리 이경 배우님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배우님이 지금 헤어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셨잖아요. 그 현주가 맞습니다, 여러분. 네, 처음 시나리오 받고 이제 그 현주가 저랑 또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엄청 거칠고 이제 겉모습도 머리가 짧고 여러모로 완전
완전히 시그널을 100% 일치하진 않지만 이제 저도 현실 고위경 배우로서 고민이 많았기 때문에 그 현주가 무언가 목표에 대해서 집착하고 또 서로 이런 경쟁 관계에서 살아남으려고 막 고군분투하는 그 모습이 이제 저도 항상 가지고 있는 그 고민을 조금 이렇게 함께 교집합이 되지 않나 해서 더 잘 몰입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촬영장에서 이제 기억나는 에피소드는 머리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원래 머리가 항상 이렇게 길었는데 이 촬영을 위해서 머리를 짧게 자른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제 머리가 뭐 이런 수입이랑도 좀 직결이 돼 있고 네, 좀 이렇게 긴 머리를 자르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너무 이렇게 주저됐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어깨까지 잘랐다가 그 다음에는 귀 밑까지 잘랐다가 이제 촬영 전날에 이대로 뭔가 좀 아쉽다 해서 그냥 과감하게 그리고 또 이번 영화를 위해서 진짜 삭발까지 할 각오로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잘라버리자 해서 쇼커트를 하고 갔더니 감독님도 좋아해 주시고 다 너무 잘 어울린다고 해주셔서 그게 정말 잘한 결정이다 하는 에피소드가 또 기억에 남네요. 촬영 들어가기 전에 머리를 점점 짧아지는 공포를 극복하시고 들어갔네요. 네. 그래서 좀 이제 부담스럽기도 했는데 왜냐면 다시 기르기까지 이게 몇 년이 걸리다 보니까 이제 세월이나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과몰입을 또 했거든요. 제 머리에. 근데 하지만 그만큼 이제 현주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고 현주 캐릭터를 진짜 좀 제대로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사실 더 짧게 자르고 싶었는데 그게 조금 개인적으로는 아쉬워요. 진짜 스포츠 머리까지 해야 되나? 그 생각을 했는데 그것까지는 좀 아닌 것 같다 해서 그냥 어울리는 선으로 한번 타협해봤습니다. 네, 한번 이제 공포를 또 극복하셨으니까 다음에는 더 짧게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가능합니다. 네. 테리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딱 1시간 정도 지점이 지나면은 짠 하고 등장하는 캐릭터잖아요. 네,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언제 내가 등장하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봤는데 사실 제가 등장을 안 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되게 몰입감 있게 흘러가는 게 인상적이었고 사실 이게 공포 영화는 처음에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잘 그려지지는 않아요. 이게 영화에 어떻게 만들어질까, 어떤 공포가 나올 수 있을까 좀 걱정도 되고 기대도 많이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지금 기억에 남는 건 감독님과 정말 많은 통화를 했던 기억이 나요. 저희 아파트 단지에 나와서 제가 밤거리를 거닐면서 감독님과 한 1시간 넘게 많은 통화를 하면서 감독님 성민이는 도대체 어떤 아이입니까? 성민이를 어떻게 만들어 주실 겁니까? 막 많은 질문을 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감독님께서 항상 열려있는 마음으로 저한테 오히려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좀 굉장히 인상 깊었고 감독님과 함께라면 성민 역할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가 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에피소드가 기억에 남는 게 혹시 지금 영화를 보셨으니까 마지막에 저 시체로 등장하는 거 보셨죠? 못 믿으시겠지만 그 시체를 위해서 특수분장을 3시간을 한 겁니다. 예, 그렇게 안 보이죠? 예, 그래서 저도 그렇게까지 3시간을 시켰어야 됐나 싶긴 한데 아무튼 감독님 덕분에 되게 좋은 경험, 많은 추억들이 있었고 네. 입소문 많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팬분 특수분장을 어디다 한 거예요? 보이는 곳은 다 했다고 보시면 정말요? 돼요. 네, 손도 하고 얼굴, 목, 다 했는데 어두컴컴한 대고 이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게 제가 아니어도 아무도 모르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특히 저 촬영을 마지막에 제가 원래는 촬영이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감독님이 붙잡으시더라고요. 한 커트만 더 찍고 가면 안 되겠냐. 그래서
어떤 코트인가요? 시체인데 너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굳이 제가 했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독 이야기도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때 좀 뭐랄까 최대한 리얼하게 그리고 저희 영화의 마지막이다 보니까 저 나름의 되게 임팩트가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을 그래도 감독이 보여주고 싶은 어떤 그 말이 담긴 거다 보니까 좀 더 리얼했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티리 씨한테 제가 좀 강요를 좀 하게 됐었는데 되게 기억이 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리 씨가 근데 저기 같은 경우에 마지막 찍은 장소는 진짜 폐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주 메인 휴가로 나오는 장소는 실제 폐가는 아니고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그 장소는 진짜 폐가인데 거기에서 이제 카메라가 돌아가면 정말 죽은 듯이 연기를 너무 시체 연기를 잘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딱 6테이크 정도 갔죠? 제 기억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 되게 맞아요, 많이 좋았어요. 근데 저는 감독님한테 감사드리는 게 제가 올해 데뷔 28년 차인데 시체 연기는 또 처음 해봤어요. 28년 차 중에. 그래서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던 기억이 나요. 네, 테리 배우님 직접 언급해 주셨는데 6살 때 데뷔를 하셨대요. 정말 이 팀이 제가 잠깐 들어보니까 아이 배우님이 8살 때 데뷔를 하셨고 업력이 상당한 팀이더라고요. 어쨌든 데뷔 최초로 훌륭한 시체 연기 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오아리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처음에 읽으셨을 때랑 또 현장에서 기억나시는 순간들이 있다면? 저는 처음에 무당 역할이라고 하면서 대본을 이제 받았는데 사실 무당이라고 생각하면 1차원적으로 상상되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대본을 읽었는데 처음에 제가 그냥 1차원적으로 생각한 건 무당을 입고 점을 치고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상상을 했는데 그냥 젊은 내 또래고 일반적인 MZ 세대들이 입는 옷을 입고 신당도 없어서 카페에서 점을 치고 기재 허덕이고 그냥 우리 세대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랑 되게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직업적인 얘기를 했는데 특히나 마야는 좀 자기가 선택한 부분보다는 선택받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고 본인이 그걸 계속 해 나가야 하는 부분들이 되게 안타깝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좀 무당이라는 역할에 일단 매력적이다라는 부분 더해서 그보다 더 되게 마음 아픈 부분이 되게 강하게 이끌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화가 어떻게 나올까가 되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좀 상상이 안 되거든요. 되게 읽기가 어려웠다고 해야 되나? 좀 유튜브 화면이랑 실제 장면들이 확 어우러지는데 저는 그래서 영화 보고 되게 좋았어요. 감독님 저는 이렇게 화면에 댓글창이 올라가고 관객분들께서 시나리오를 당연히 못 보셨으니까 모르겠지만 저는 읽으면서 이 화면 분할이 어떻게 되고 이게 뭐 돼서 어떻게 장면이 바뀌고 하는데 약간 시뮬레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괜찮은 거지? 그래서 있는데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사실 저희 영화가 그렇게 긴 편은 아닌데 그래도 꼼꼼하게 상상을 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나올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나온 거 보니까 너무 이해가 된다. 1차원 시점으로 이렇게 뭔가
되는 것도 너무 재밌어서 되게 몰입감 있게 읽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궁금했던 게 있었고 일단 뭐 그렇게 캐릭터가 되게 입체적인 면이 되게 매력 있어서 저는 무조건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기억나는 일이 있으세요? 현장에서는 그냥 매 회차 기억이 났는데 사실 너무 재밌었어요. 모든 회차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진짜 공포 영화는 정말 무서운 순간을 만난다라는 썰들이 있는데 그런 순간도 있었나요 혹시? 저희가 폐교에서 촬영할 때 진짜 폐교에서 찍었는데 와 그 폐교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희 분신사가 찍는 씬에서 분신사가 하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진짜 작은 것만 있으면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미쳤는데 감독님이 더 무서웠어요. 왜냐면 감독님은 빨리 찍어야 되니까 저희 집중시키려고 이성을 붙잡고 막 집중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도 안 무서워하시는 냉정한 감독님이 더 무서웠어요. 이게 안 무서워? 이러면서 아 이게 벌레예요 벌레 감독님 너무 빨리 집중 안 한다면 사람 보고 싶다고 촬영이 딜레이 돼가지고 예산 초과되는 게 아마 감독님이 제일 무서웠을 거예요. 아, 그게 완전 찐 현주네요. 네. 그래서 귀신이 벌레고 빨리 집중 빨리 찍어야겠다. 무서워. 정말 다양한 공포가 있습니다. 살면서 그렇죠? 기창 배우님 어떠셨어요? 저도 시나리오 처음 받았을 때 한이 누나 한 말에 동감하는 게 그런 유튜브 화면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글로만 표현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올까 저도 되게 궁금했었는데 영화 보고 그런 것들이 좀 해결이 많이 됐고 그리고 저는 시나리오 처음 봤을 때 이제 현수가 소연이랑 같이 있는 시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흔히 말하는 감초 같은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랑 좀 시덥지 않은 애드립 같은 것도 많이 생각을 해보고 감독님께 제안도 해보고 했는데 감독님께서 되게 열려 있으신 분이셔서 저희 애드립을 다 수용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선에서 이 정도까지만 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자르기도 하고 시도를 해본 것도 있는데 결국 영화에 쓰이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지만 뭔가 그런 시도를 자유롭게 해볼 수 있는 것도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에피소드는 저는 이제 보셨으니까 감정신이 있었잖아요. 근데 한 두세 테이크 정도 갔을 때 감독님께서 오케이 사인을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뭔가 저도 되게 아쉬운 거죠. 거기 있는 이제 현장에 있는 스태프분들도 좀 아쉬워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제 촬영 감독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본인이 알아서 잘 따라가 볼 테니까 좀 자유롭게 한번 해보자라는 제안을 주셨고 그래서 뭔가 처음으로 카메라나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연기를 해봤던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찍었던 테이크가 오케이 컷으로 영화에 남기게 됐고 또 재밌는 건 그게 후시 녹음을 한 거거든요. 전 감정씬을 후시 녹음한다는 게 되게 걱정이 많았어요. 아 이게 영화로 나왔을 때 어떻게 좀 안 붙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걱정과 달리 대한민국 기술이 발전을 해서 잘 붙었다. 그래서 제가 감정을 이빨에 끌어올려서 잘 해보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들어오기 전에 아임 배우님이 정말 많이 떨린다고 하시는데 지금 좀 괜찮으세요? 죽겠어요. 박수 한 번만 보내주시죠. 제가 완전 내향인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많이 떨리는데 처음에 이제 시나리오 받았을 때 감독님께서는 되게 구체적으로 캐릭터를 그려놓고 계셨던 것 같아요. 미래생 소연이는 밝고 통통 튀는 캐릭터였으면 좋겠고 머리는 이제 미래생이다 보니 금발이었으면 좋겠고 또 밝은 캐릭터였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금발을 했죠.
네, 정말 지금까지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소연이라는 캐릭터를 보고 저랑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내향인이지만 낯이 좀 풀리면 완전 개그맨 스타일이어가지고 어떤 기창 오빠 앞에서 말했지만 이 말끝마다 이게 어떤 애드립을 넣어서 재밌게 띄우지? 여기 어떻게 쳐볼까? 오빠 이거 어때? 아니 이거 하지 마. 진짜 하지 마. 이걸 항상 무한 반복을 했었던 기억이 좀 있는 것 같았고 이제 촬영 때 에피소드 중에서는 이제 제가 주작한 방인데 제가 이제 그 주작을 진행하는 씬을 찍는데 제가 무섭지 않고 어떻게 떨어질지 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촬영할 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벌벌 떨면서 안 무서운 척하면서 찍었던 기억이 있고 제가 이제 성민한테 죽음을 당하고 물속에서 죽잖아요. 사실 이 씬 찍을 때 정말 춥고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물속에서 죽은 장면은 한 1초 나오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힘든 씬이고 열심히 찍었던 씬인데 어떻게 담길까 좀 기대하면서 봤는데 그냥 지나가길래 아쉽다 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배우님들이 다 죽음에 대해서 아쉬워하네요. 사실 죽음이 더 많이 보여지지 않음에 대해서 아쉬워하는데 공포특급이 되게 재미있는 지점 중에 하나가 제가 처음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직업을 공포와 되게 연관되어 있는 직업을 설정했다는 것도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저희가 쉽게 하는 말이잖아요. 주작이라고 그러니까 뭐 조작에 가까운 연출이겠죠. 스스로 꾸며내 억지로. 근데 이게 사실 모든 그 만들기가 어떻게 보면 주작이거든요. 되게 좋게 말하면은 연출이고 창작인 거고 어떻게 보면 모든 행동들이 주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 속의 모든 인물들은 그런 영화 만들기 요소에 굉장히 필요한 인물들로 설정이 돼 있어요. 현주가 감독이면은 저기 아주 훌륭한 미술 감독도 있고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조 감독도 있고 그리고 그걸 쓰다가 어떤 쓰는 사람이 문제에 봉착했을 때 난관에 부딪혔을 때 새로운 캐릭터가 어떤 부분들을 해결해주곤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무당이 등장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극 만들기에 대한 메타 작품으로서 되게 재미가 있는 요소들이 있는 게 공포특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독님 좀 잘 많이 안 붙이던 소재인 무당과 유튜버를 만나게 해서 이 둘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어떤 사연에 근접하는 작품을 만드신 거잖아요. 어떤 측면에서 되게 야심 있는 작품이기도 하거든요. 무당과 유튜버가 숨겨진 종교적 상처를 가진 사연을 가는 이야기 어떻게 만들게 되신 건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영화에서는 각자 이 5명의 캐릭터나 같은 미션이 있는데 우리 주인공 현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방송을 이끌어가는 리더로서의 그 역할이 있고 그리고 우리 마야신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영화가 제가 처음에도 고민을 했던 게 귀신이라는 존재,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존재를 대놓고 많이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그 반대의 길을 택할 것인가. 왜냐면 저희랑 비슷한 영화 같은 것들을 보면은 귀신들이 화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것과는 좀 다른 노선을 취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파워풀 푸티지 같은 영화도 계보가 많은데 본즈아니나 크레이빙 카운터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은데 큰 틀에서는 그 길을 가되 뭔가 노선을 달리하고 싶다. 그래서 귀신보다는 좀 더 사람에 집중해보면 어떨까? 그 생각에서 사연이 좀 더 사연이라는 어떤 영역이 생기고 그리고 그래도 호러와 스릴러 장르이니만큼 그런 역할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와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보여줄 수 있는 캐릭터가 또 우리 마야신이기 때문에 그런 사연과 어떤 그런 각자의 미션을 붙였을 때 현주와 그다음에 마야신과의 조합을 제일 많이 고민을 했던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 현주랑 마야신을 처음 만나는 장면 기억하시죠? 그 장면이 좀 짧게 지나가긴 했는데 그때 현주가 되게 재능 있는 유튜버답게 그 합방을 제안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되게 그 신내림을 받은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되게 아까도 한희 배우님 잠깐 말씀드렸는데 경제적인 어려움과 본인의 유튜버로서의 재능 같은 거를 슬쩍 건드려서 되게 합류를 시켜요. 그래서 되게 빠르게 팀으로 끌어들이는 되게 비범한 리더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깐 대기실에서 두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두 분이 붙는 장면이 많다 보니까는 이 작품 촬영 준비하면서 독서실 다니면서 같이 공부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영화를 위해서.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경 배우님과 한희 배우님께 한번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독서실 갈 때 뭘 들고 가세요? 독서실을 너무 오랜만에 가서 요즘에는 독서실들이 되게 분위기가 너무 카페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독서실인지 카페인지 여기서 소리를 내도 되나 했는데 소리는 내면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고 그래서 그냥 공책을 가지고 또 노트북 가지고 이제 인물 분석을 처음에 하기 위해서 가서 인물 분석하고 한희 배우님이랑 붙는 씬이 많아서 저희가 또 따로 몇 번 만나서 계속 연습을 했어요. 카메라를 이제 옆에 두고 찍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끼리 조금 친해지기도 하고 해서 더 팀이 된 느낌이 많이 들었고 근데 또 현장에 가니까 이제 바로 그 마야신녀로 변하는 프로페셔널함이 너무 놀랐고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서로 맞춰보기를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희 배우님은 어떠세요? 독서실 떠올려 보시면 어떤 것들이 먼저 떠오르나요? 저도 일단은 독서실을 이제 갔다 다녔기 때문에 인물 분석하러 갔었던 게 있어요. 거의 마야 레포트를 썼던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진짜 파워 제이가 저는 원래 P인데 파워 제이가 돼서 마야의 본명부터 출생 생년월일 조금 얘기해 주세요 저희한테. 자리 너무 오래돼서 정말 모든 걸 다 학교 전공 무슨 가족 관계 혈액형 다 정말 해봤는데 저도 그렇게 접근해본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인물에 대해서. 왜냐면 사실 그 전사들이 다 나오는 게 아니니까 어떤 대화가 그런 성격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보려고 분석을 하고 좀 제가 씬 순서에 대해서도 좀 분석해가지고 표로 정리를 했는데 한 번은 그 표를 보면서 제가 사실은 그 분위기를 감지하고 느낌을 미세하게 변화하는 그 감독님도 그걸 약간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조금씩 변화하는 감지하는 분위기에 대해서 잘 표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그거를 잘 표로 정리를 했는데 그걸 제가 들고 여기서 이만큼 했으면 되겠어 좀 이렇게 변해볼까? 그걸 보고 있으니까 그런 스태프분이고 그거 연출부에서 나눠준 거예요? 그거 어디 있어요? 제가 만든 건데요? 제 거예요? 이렇게 했었는데 그건 이제 혼자 사실 인물분석을 하려고 만든 거고 저희 이경 언니랑은 만나서 왜냐면 저희 아까 대표님도 얘기하셨지만 좀 짧았어요. 저희가 만나서 기싸움을 하고 합류하게 되는 그 장면이 사실 짧았는데 그게 저희는 좀 아쉽더라고요. 저희가 그렇게 짧게 얘기할 게 아닌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유명한 기싸움을 빨리 보여줄까 해서 그거를 최대한 잘 보여주고 싶어서
이경이가 정확히 건드린 것 같았어요. 아, 이경 배우님이 이경이가 아니고 네. 현주가 정확히 어떤 지점을 알고서 네. 그 신녀인데 신녀를 간파하는 유튜버라는 게 되게 재밌는 장면이잖아요. 어떤 마음의 부분에. 그거를 딱 건드리고 저도 그걸 잘 받아주고 이거를 잘 표현하고 싶어서 연습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거를 또 잘 담아주셨고 저희가 왜냐면 저희 첫 만남이니까 그거를 연습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경 배우님 뭐 하실 말씀? 아무래도 이제 따로 만나서 저희가 먼저 이렇게 연습도 해보고 좀 친해지고 하다 보니까 하지만 그 대본을 생각하면서 이 한유 배우님은 이런 부분이 있구나. 그리고 뭐 이렇게 연기할 때 좀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대화를 해보면 이런 긴장감이 더 조성이 되겠다. 이런 게 조금 이렇게 더 연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전에 만남이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서로 이제 친해지는 시간도 가졌기 때문에 진짜 한 팀처럼 더 호흡이 잘 맞았던 것 같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현주가 이제 조금 그 마야 신녀와 같이 현실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민이 이제 있는 사람이 그 다른 사람의 고민을 또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야 신녀의 그 부분을 잘 건드려서 이렇게 살살 긁어서 합류시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영화 속 장면들이 이제 좀 떠오르실 것 같은데 앞에 계신 감독님, 배우님들께 작품에 대한 질문도 좋고 아니면은 뭐 궁금한 이야기들이 있으셨다면 그 이야기들 뭐 감상을 나눠주셔도 좋고요.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스태프께서 마이크 전달 드릴 거예요. 네, 계실까요? 저기 두 번째 줄에 먼저 들어주셨는데요. 직장 마치고 올라가 뛰어왔는데 문전이 오기 전에 봤습니다. 한번 보고 1994년도에도 고속도로 만화책이 있었어요. 제가 그 시대에 세 권 정도 편성이 만화 내용은 좀 상당히 다른데 이거 지금 인대 그거였는데 근데 지금 제가 제일 궁금한 이 공포 영화는 보통 7, 8월에 개봉하면 돼요. 영화이기 때문에 왜 4월 2일에 개봉하는지 지금 다른 지금 엄청나게 많은 영화 한국 영화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 리듬을 지키기가 이제 관객들이 일단 뭐 특별하기 때문에 저도 재밌게 봤는데 몇 번 더 볼 예정입니다. 왜 그렇게 개봉을 빨리 서두르는지 내용이 안 보다. 감독님이 대답해 주시겠지만 개봉을 서두르는 건 아니고 그 찍은 지가 벌써 몇 년 됐기 때문에 개봉을 서두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 왜 4월달 개봉인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기숙이 말씀 주신 것처럼 기숙이 시즌이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 영화가 현실적으로 좀 큰 영화가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잘 빌드업해서 최대한 많은 관수를 잡아서 관객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시기를 정말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작년 말에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 또 이제 또 갑자기 시국이 되게 어수선한 상황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시기를 조정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저희 제작진이나 이제 그 관계자 기획사분들께서 또 고민이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적의 시간을 찾다 보니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여러 번 보신다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네, 뒤에 있는 것처럼 4월달 사사로운 주기라고 저희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4월달인 이유도 있을 거고 오늘 그 같이 개봉한 영화가 로비라는 작품 한국 영화가 있는데 로비의 그 홍보 카피가 더러워도 싸워보자더라고요. 근데 공포 특급은 무서워도 찍어보자 이런 거니까는 이렇게 양상물 캐스팅이 되어 있는 두 작품 한국 영화 다 모두 공포 특급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뒤쪽에도 손들어주셨던 분이 계셨던 것 같은데요. 마이크 전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그 영화 잘 봤고요. 그 제가 질문은요 그 두 가지를 준비했거든요. 아니요. 예. 그러면 저기 아이님께 좀 질문 드릴게요. 이게 그 공포 영화 촬영하는 게 이게 좀 공포 영화 자체가 이게 좀 무섭잖아요. 어렵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만약 공포 영화를 촬영하다 보면 이게 멘탈이 이게 좀 많이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그 멘탈을 깨졌을 때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작품을 지금까지 여러 작품을 해오면서 멘탈이 깨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보다 강철 멘탈을 가지고 있는 강인한 여성이어가지고 근데 조금 흔들리거나 힘들 때는 시나리오를 저는 쭉 계속 다시 읽었던 것 같아요. 막 깊게 읽는 게 아니고 정말 가볍게 책 읽듯이 계속 이렇게 쭉 속독한다고 하죠. 쭉 이렇게 몇 번 읽어보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항상 이게 미숙함에서 나오는 불안정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읽다 보면 익숙함이 저에게 그 작품이 익숙해지면서 저의 마음이 자동적으로 안정화가 되어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머릿속 생각이 비워지면서 이제 저만의 목적을 찾아서 좀 방향을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네, 아인 배우님이 무려 8살 때 김봉남 살인사건의 정말로 영화 데뷔를 하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포 장르 영화의 조기 교육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 멘탈이 깨지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저 멘탈 나간 거 갑자기 생각났는데 네네네. 제 멘탈 한 번만 얘기해주세요. 저는 나갔어요 멘탈. 왜 나갔냐면요. 그 보시면 저도 감정신이 있어요. 저도 중요한 성인의 서사가 있고 감정이 있는데 공포 영화 특성상 저희는 밤에 촬영을 시작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제약이 있어요.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끝나야 되고 더 무서운 건 해가 뜨지도 않았는데 닭이 그렇게 울어요. 저희 촬영장 옆에 닭이 있는데 제가 감정신 되게 중요한 그날 촬영이었는데 계속 닭이 울어가지고 NG가 몇 번씩 나고 다시 가야 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영화를 보면서도 너무 아쉽고 한 번 더 찍었어야 되는데 막 이런 마음도 들고 그때 닭 때문에 멘탈이 한 번 나갔던 기억이 났습니다. 네. 아인 배우님도 닭 때문인가요? 근데 전 그러고 제가 그 닭갈비집을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농담이 아니라 끝나고 갔는데 거기 벨 소리가 꼬꼬대기 들었거든요. 근데 약간 그때 생각 확 나는 닭 소리 트라우마 같은 게 진짜로 닭이 정확히 저희 영화 끝날 때 딱 찍어야 될 때쯤 딱 이제 감독 혹시 섭외한 닭인가요? 아니면 그게 저희 로케이션지 근처에 닭 농장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저도 우리 TV가 얘기 스라이드인데 감정적인 영화 거의 막바지쯤에 우리 성민이가 오해를 하면서 감정을 터뜨리는데 자꾸 다 이루어지려가지고 저도 모니터에 앉았다가 닭장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쟤네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이렇게 줄이지도 못하고 근데 그 상황에서도 저는 되게 그래도 놀랐던 게 우리 테리 배우가 그런 소리 안 하는 것 하지 않고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는 걸 보고 다행이다. 그리고 안도의 한숨을 내셨던 기억이 닭소리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저희가 횡성에서 촬영을 했었어요. 숙소 바로 앞에 소들이 많았습니다. 네. 제가 자기 전에 엄청 뒤척거리면서 잠을 잘 못 자는데 그놈의 소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잤던 기억이. 냄새도 장난 아니었고요. 네, 힘들었습니다.
네, 그 기창 배우님 뭐 없으세요? 지금 소랑 닭이 나오는데 뭐 쥐라든가 뭐 뱀이라든가 뭐라고 막 주작 치킨을 많이 먹었습니다. 멘탈이 나가시지 않으셨어요? 멘탈이요? 네, 멘탈 괜찮으셨어요? 멘탈 네 저도 강인한 편이어서 멘탈이 나간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동물 얘기 나와서 네. 고양이에 관련 에피소드 하나 있습니다. 자, 로케이션이 저희 메인 로케이션 슈가의 배경이면 거기서 이제 찍을 때 저희가 아무래도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때 저는 물론 다른 스태프들은 이제 숙소에서 지내지만 한번 여기서 한번 내가 숙식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혼자 한번 그 로케이션지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혼자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고민하고 그랬는데 창문이 열려 있었나 봐요. 일어나니까 고양이가 길고양이가 제 옆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그런 에피소드가 생각나요. 근데 그거 간택 당하신 건데 그 고양이 안 데리고 오셨어요? 그럼 갈길 제가 길 갔어요. 고양이 입장에서 무척 서운하시는 일이네요. 쉽지 않은 건데 간택한다는 게. 네. 어쨌든 영화 속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5만 가지 동물 친구들이 현실에 있는 배우님들한테 공포를 선사해줬다는 게 참 재밌네요. 그러니까 인간한테 제일 무서운 건 확실히 통제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감정이 컨트롤되지 않거나 촬영에서 뭔가에 약간 변수가 생기는 것들이 쉽게 말하면 작은 공포로 다가오니까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관객분 이야기 나누시면 네, 두 번째 줄 계시네요. 감독님 안녕하세요. 제가 감독님이랑 10년 전에 같이 일을 하고 10년 만에 만납니다. 근데 영화 감독의 꿈을 이루시고 심지어 영화가 다른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영화의 분진 CGV 용산에서 제가 너무 감격스럽고 축하드립니다. 근데 갑자기 10년 만에 물어보고 싶은 것이 전 사실 그 시절에도 감독님이 쓰셨던 여러 시놉시스를 보여주셔서 보았던 기억이 나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었는데요. 사실 감독님이 같이 일할 때 저희가 매주 거의 얼굴을 봤는데 항상 다정하고 온화한 사람이었어요. 배우님들께도 여쭤보고 싶고 그런 사람이었는지 감독님께는 근데 왜 공포 영화를 로맨스, 멜로 이런 건 없나요? 마음에?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어릴 적에 즐겨 봤던 영화들이나 좋아했던 영화들의 면면을 떠올리면 거의 호러나 아니면 스릴러 장르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로맨스도 좋긴 하지만 오히려 그런 장르가 더 뭔가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금 이제 첫 영화가 어쨌든 그런 장르가 됐고 또 그 시절에도 나중에 영화를 찍으면 이런 장르를 한번 해봐야지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셔서 기억이 나는데 어떤 지인분께서 영화를 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영화라는 거는 감독의 어떤 무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 아니냐. 근데 다 죽이더라. 너 그런 어떤 내면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해서 노를 하신 적이 있는데 왠지 아까 그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게 공포긴 하지만 영화를 다 보고 났을 때 어떤 스산함이 느껴지면 좋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기획할 당시에도. 그래서 처음에 이 젊은 친구들이 각자의 사연이 있지만 이 청춘들이 처음에 되게 밝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친구들이 되게 춥거나 또는 더 어두운 방향으로 이렇게 갔을 때 거기서 오는 어떤 서글픔이나 채사함이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영화가 완전히 일직선상의 공포 영화는 아니에요. 듣기 쉽겠지만 되게 환승을 많이 하는 종류의 공포 영화고, 정확히 말하자면 공포 장르 영화기보다는 공포 장르와 연관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영화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장르의 클리셰들이 많이 없는 편인데, 이를테면 여기 5명이 막 다 뛰어다니면서 막 이런 난장법석의 영화가 없거든요. 대부분 1대1로 붙는 감정씬들이 되게 많고, 사실 막 되게 극렬한 러브라인 같은 건 아니지만은 저기 두 커플, 이 직장에서 아주 성실한 두 커플이 있고, 그리고 갑자기 한눈에 반하는 무당과 유튜버가 있습니다. 저는 한눈에 반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상한 신뢰와 호감이 같이 뒤엉켜 있고 의심 있는 상태에서 팀에 합류하는 그런 역할이고, 우리 테리 배우님이 연기한 역할은 가족과의 어마어마한 어떤 역사를 계속 혼자 가지고 사랑을 근간 삼아서 가지고 가는 인물이라서 되게 좀 특이한 공포 영화예요. 말씀하셨던 감독님의 어떤 온화하고 따뜻한 부분이 있다면은 관계 설정하는데 되게 많이 녹여내신 것 같아요. 그냥 이 인물들이 막 부딪히자마자 서로 죽이고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되게 천천히 감정 빌드업을 하는 편인 영화라서 그런 일반적인 영화랑 조금 다른 결을 가지게 된 거는 감독님이 보셨던 그런 10년 전에 그런 온화하고 그런 hum성들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테리 배우님께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제일 전사가 궁금한 인물이 성민이기도 하거든요. 관객 입장에서는 도대체 저 긴 시간 동안 혼자 무슨 생각을 하면서 저기서 살았을까, 뭐 먹고 뭐 하고 그랬을까, 이런 것들 궁금해지는데 테리 배우님 이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맞아요. 그 성민이라는 역할은, 성민이는 저 공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때 그날의 그 사건 이후로 어디도 가지 못하고 떠도는, 그 주변을 맴돌는 그런 아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공간에, 나만의 공간, 누구한테 피해를 주지도 피해를 받고 싶지도 않은 나만의 공간에 이들이 침범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침입자, 나쁜 사람들을 저는 처단하고 싶은 마음이었던 거지, 혹시나 저를 악역으로 보시거나 성민이가 나쁜 놈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 않은 서사에 좀 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과도 많이 이야기를 나눴던 게, 성민이가 왜 이렇게 계속 살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이 잘 살길 바랬는데, 사실은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제 조금 서사가 잘려 나간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갑자기 큰 눈 딱 뜨면서 등장을 해버리니까 많은 분들이 좀 무섭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성민은 그런 아이는 아니고 굉장히 그냥 착한 마음씨를 갖고 살아가는 아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되게 그 시간 동안 자기 관리도 잘하고 건강하게 살았던 사람 같아요. 막 지저분하지도 않고 옷도 깨끗하고 이래서 그냥 되게 거기를 자기 삶의 주거지로 근거지로 삼고 살아가던 사람들한테 난데없이 닥친 사람들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님 뭐 다 돌아가시고 가족들이 다 죽었다고 해서 에라 모르겠다 막 난장판으로 사는 아이는 아니고요. 오히려 더 가지런히 정리하고 더 내 방을 더 깔끔하게 꾸미고 뭔가 모르게 기다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뭐 우리 엄마든 엄마겠죠. 아빠는 보기 싫은 존재니까 우리 엄마를 기다리는 그 가지런하고 단정한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착실하고 성실하게 누구한테 피해 주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네, 망가진 모습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경 배우님한테 질문을 드릴 텐데요. 도대체 현주는 그 수많은 콘텐츠 중에 왜 저 공포
콘텐츠를 택했을 거라고 아마 독서실에서 연구하는 순간에 질문들 중에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저도 그 현주에 이제 초년, 중년, 장년 이렇게 쭉 마치 사주를 보듯이 현주에 대해서 이렇게 쫙 한번 캐릭터를 설정을 해봤어요. 뭐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친구들을 만나고 뭐 학력은 어디까지 되고 가정 환경은 어떻고 이제 그런 거를 쭉 적어봤을 때 현주는 여러 가지 컨텐츠를 사실 전에 시도를 해봤거든요. 이제 먹방도 해보고 뭐 춤도 춰보고 해서 그 영화 찍기 전에 이제 감독님한테 좀 여러 소스들을 저희가 찍어보자.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아마 제로투인가? 그게 유행해서 네, 그것도 이제 해보자 하다가 이제 개봉을 하고 나면 유행이 지날 것 같아서 그거는 보류됐지만 그런 여러 가지 소스들을 다 하다가 공포 이제 컨텐츠가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조회수가 먹힌다는 것을 알고 그 순간부터 이제 주작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그 모든 게 다 망해왔던 벼랑 끝의 삶이 진짜 공포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조회수를 이제 다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 이것마저 실패하면 다시 또 제로투 추지 않았을까.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는 참 각자 다 인물들이 다 안쓰러워요. 뭐 하나 아주 정확하게 악역이 있는 영화는 아니고 그리고 뭐랄까 다 이렇게 잔상을 좀 남기는 캐릭터들이어서 그 선택들 그리고 시작들 같은 게 아마 여러분들도 집에 돌아가시면서 생각해보면 궁금해지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 죽어서 너무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공포영화는 또 안 죽인 또 관객들이 나오고 뭐라고 하니까 또 피치 못하게 닭을 안 주시는 걸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남의 닭을 죽이는 일이야말로 아주 나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네, 걔네도 아침 일어나서 그냥 우는 거지 뭐 무섭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이야기를 배우님들이 감독님과 나눠보다 보니까 벌써 훌쩍 1시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끝까지 자리 함께 지켜주신 관객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말씀대로 비수기에 극장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개봉일에 영화 행사까지 함께 해주신 것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아인 배우님부터 관객분들에게 끝인사 말씀 한마디씩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소중한 시간 저희와 함께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공포 특급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특히 영화에서 소연이가 귀엽잖아요. 저도 많이 귀여워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1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닌데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소중한 질문들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요. 저도 귀엽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GV를 관객으로서 많이 참여해봤는데 사실 1시간이라는 영화 보고 또 1시간을 앉아있기가 되게 힘든데 이렇게 함께 즐기면서 참여해주시고 또 손들고 질문하는 것도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용기 내서 질문해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오늘 진우현 대표님 너무 또 저희 잘 이끌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 덕분에 더 유쾌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질문해 주셨을 때 감독님이랑 함께 했을 때 어땠냐고 질문해 주셨는데 저는 진짜 감독님이 사실 처음 뵀을 때 되게 무서워요. 목소리가. 근데 이 가까이 보시면 눈이 되게 촉촉하고 진짜 너무 따뜻하세요. 말 화도 안 내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못 들었지만 한 명 한 명 죽을 때 다 되게 불쌍한 감정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다 정말 죽을 때 관객들이 아빠 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걸 느끼셨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되게 마음 아팠어요. 다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정말 감독님의 작품도 또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모두의 작품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첫인상 맞아요. 무섭고 떨렸는데 알고 보니 너무 순수하신 것 같고 너무 착하셔서 이번이 이제 입봉이시잖아요. 그 마음 끝까지 변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왜냐면 좀 변하시는 감독님들 많으시잖아요. 아니실 거라고 믿고 아무튼 이런 비수기에도 이렇게 소중한 자리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로땡 뭐 이런 영화 같이 개봉하는데 그 영화의 문구가 더러워도 싸워보자. 네, 저희도 한번 무서워도 싸워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번 영화가 저의 장편 영화 첫 주연작인데요. 그만큼 이 영화가 너무 소중하고 또 VIP 시사회 이후로 저의 첫 관객들이세요. 그래서 너무 한 분 한 분 지금 되게 소중하게 눈에 담고 있는데 이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가장 좋아하는 장르가 공포 영화인데 공포 영화가 사실 좀 매니악한 면이 있어서 이 자리까지 이끌려서 오셨다면 저와 함께하는 같은 종족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좋은 댓글 써주시고 좋은 평가 남겨주시고 그리고 저희 배우들, 감독님 앞으로 더 멋있는 활동 많이 할 테니까요. 함께 그 성장 지켜봐 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에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공포로 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고민했는데요. 오늘 이 자리는 저한테 첫 GV고 첫 영화고 나중에 시일이 많이 흐르더라도 같이 했던 우리 배우들 그리고 제 첫 GV 때 함께 해주신 우리 관객분들 되게 남다른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같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배우분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영화가 앞으로 이제 오늘 개봉해서 쭉 가고 있는데요. 주변에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그래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독님 지금 우시는 줄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네. 감독님 정말 저는 옆에서 뵀잖아요. 눈이 정말 예쁘시거든요. 관심 있으신 인터뷰 사진 같은 거 크게 확대해서 한번 보시면 거짓말이 아닌 거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서 감사드리고요. 늦은 밤 조심해서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퇴장을 이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